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가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에서 넘어왔던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이고요. 오랜만에 청약을 하는 종목이지만 청약을 해볼 만한 조건인지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9월 2주차인데요. 두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언 디바이스는 월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고요. 다음 날에는 KB스펙 30호가 청약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청약 일정이 겹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음 주에 키움스펙 9호도 청약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고요. 스펙 종목인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는 요구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여하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키움스펙은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야 하니까요. 아마도 일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9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요일이거든요. 이날 단독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언 디바이스 사업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공장 없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 종목은 소리를 내는 사운드 반도체만 중점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와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들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이온 디바이스는 휴대폰이나 스피커,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탑재가 되는 사운드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현재 고객사가 딱 세 곳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세트업체 A사라는 곳이 현재는 매출의 96%로 절대적인 고객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2026년부터는 그래도 고객사가 조금 늘어나면서 매출이 A사에게 집중되지 않고 그나마 분산될 수 있다고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 고객사 이 A사가 어딘지 궁금해서 뉴스를 조금 찾아보았는데 삼성전자라고 하거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아이온 디바이스 제품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다만 현재 갤럭시 고급형 제품에 탑재가 되고 있지는 못하고 갤럭시 A 시리즈 등 보급형 제품에만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온 디바이스는 현재는 삼성이 만드는 보급형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고급형 제품에도 탑재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고객사이잖아요. 삼성전자 내에서도 얼마나 캐파를 확대할 수 있느냐가 아이온 디바이스 향후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체크해보니까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45억 원이니까 하반기에도 무난하게 영업만 할 수 있다면 전년 매출액을 넘어설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매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다만 여전히 흑자를 보여주기에는 매출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의 40% 정도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도 현재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부터 본론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일단 기관 참여 수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2350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아마도 처음으로 기관 수가 2300개가 넘었던 종목인 것 같거든요.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은 아주 흥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3.3%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의무 확약을 신청한 기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3.3%, 건수 기준으로는 2.5%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의무 확약을 신청한 기관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던 종목이니까요. 주관사에서도 의무 확약을 신청한 기관 위주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해주고 최종 의무 확약이 10% 초과되어서 확정되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이 5,700원이었는데 23% 초과되었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7,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6%였으니까요. 공모 가격은 수요 예측에서 신청한 결과대로 무난하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디바이스는 이번 IPO로 210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 956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장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 종목의 실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현재 실적이 적자였잖아요. 그러므로 26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밸류를 계산해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크는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다만 최근에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달간 30% 이상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을 보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도 사업 특성상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약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요 예측이 괜찮았고 또한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이니까요. 상장일에는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와 관계없이 그냥 신규로 상장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으로만 시세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장일에 무난한 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 총 300만 주를 모집하고요. 우리 사주조합에 6만 3천 주로 모집 수량의 2.1%를 배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소화해 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25% 비중으로 75만 주를 배정을 했고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이라면 3만 7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3만 7천 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약 1억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로 증거금 7만 원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가 2천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공모가가 7천 원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 단위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균등 청약만 해도 괜찮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았는데 최근에 대신증권에 주관을 했던 종목들을 보면 엑셀세라퓨틱스가 약 21만 계좌가 참여를 했고 한선엔지니어링은 약 17만 계좌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목의 평균 수준 정도로 이번 종목에 19만 계좌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인당 균등 배정 수량이 1.97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균등 배정으로 2주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청약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화계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404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29% 정도 수량이 유통될 수 있거든요.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이 283억 원인데 유통금액이 작잖아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18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전체 주식의 8.6% 정도 되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화면엔 기존 주주의 명단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원들에게 부여된 수량이 약 21만 주가 있는데 개인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이게 전부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 대부분을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를 하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에 역할을 조금 해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이 행사가 될 수 있는데요. 1회차와 2회차에 부여된 수량은 행사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이 물량 중에서 직원들에게 부여된 28만 주가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고요. 행사 가격이 1232원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상장일에 대부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러므로 스톡옵션으로 28만 주가 늘어난다면 전체 주식이 2%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스톡옵션 물량이 제법 된다는 점도 약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최근 공모주 분위기를 보면 수요 예측 결과 특히 기관 참여 수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TDS팜과 M83은 상장일에 아주 큰 시세가 나왔는데 두 종목은 기관 참여 수가 2,000개가 넘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장을 했던 ENCL도 기술 특례 상장 조건이었지만 역시나 기관 참여 수가 2,000개가 넘었잖아요.
상장일에는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아이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2350개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았고 또한 시가총액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이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도 상장일에 무난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비례청약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환불기간이 이틀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쟁률을 보면서 자금을 다 투입을 할지 아니면 가성비만 하면서 비례 한 주만 받아볼지 고민을 조금 해보고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아이언 디바이스 월요일 저녁에 2일차 청약을 예상을 해볼 테니까 저는 월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